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정간충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지지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동부산대학교 풍수명리복지학과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지지는 정간부터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지 안에는 지장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복잡해지는데, 이것도 이제 실은 통변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서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까지 언급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지금 기초 과정이니까 지지충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는 이해하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거칠 겁니다. 우리 지지는 제가 이제 죄송. 펜을 설정을 안 해가지고. 자, 지지는 이렇게 해자축, 인묘진 이렇게 했죠, 그죠? 예,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자, 이런데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전부 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충, 묘유충을 하고 있고요. 시작하는 애, 입충입니다, 그죠? 봄을 시작하는 애인데, 가을을 시작하는 애와 인신충입니다, 그죠? 그리고 진술충이 있고요. 그래서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오자충이 똑같이 좌우충이니까 이렇게 돌죠. 예, 전부 충이 됩니다. 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자리로 기가 상반되고 방위도 상대 방향이 되는 자리다. 서로 반대되는 자리다. 그래서 육충이다. 충이 6개 딱 이렇게 있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충이네요, 그죠? 이렇게 육충은 충이 6개 있다는 의미에서 육충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원진도를 한번 그려준 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히 반대되는 자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 이는 4개가 다 플러스였어요, 그죠? 이 U는 4개가 전부 마이너스였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원진입니다. 원진. 이 충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통변할 때 여러분들 이 원진이 상당히 이렇게 원진이 있는 그 글자가 글자끼리 텐션이 긴장감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충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해봤어요. 자, 지지충. 자, 진술충하고 충미충은 같은 어행인 토끼리충입니다. 그래서 이걸 붕충이랍니다. 친구라는 의미죠. 친구끼리 충인데, 자, 붕충은 지지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의 작용을 잘 살펴야 한다는데, 제가 이거는 다음에 가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하겠다는데, 이게 실은 이론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 크게 한 3개 정도의 이론이 있는데, 이제 이분 살아계신 분이 한 명 있고, 지금 둘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설이 하도 많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서로 약해요. 그리고 고전의 그런 부분들이 잘 없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어느 수준이 되면 한번 얘기는 언급은 할 거예요.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자평진전의 심효첨 선생의 원전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만들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지지충, 진술충미의 토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토가 동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토가 동했다. 지지에 있는 글자는 본래 정이잖아요, 그죠? 정인데 이게 지지에 있는 글자가 동해서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진술충미가 다 충을 해서 일어난다든지, 또 축술미 사명이 있겠죠. 이런 경우가 되면 그 토가 동한다. 전부 이 진술충미는 본주가 토입니다, 그죠? 진술은 이 본주가 무토고, 그죠? 이 충미는 본주가 기토죠. 이런 형태로 안에 지장간을 품고 있는데, 얘가 본기들이잖아요, 그죠? 본기가 무토, 기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술충이 일어나면 토가 동했다.
이 의미를 딱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지의충은 아까 제가 그려서 보여드렸듯이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이충 이렇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이게 또 제가 앞에 서로 상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상충. 자, 상생하고 상극, 상충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다. 서로 극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에서 충을 하고 있고요. 자, 좌우충은 아래 위의 충입니다. 우리가 남과 북의 충이 되죠. 가장 우리가 오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오, 가장 밝은 한낮이죠, 그죠? 자는 가장 어두운 밤, 가장 동지, 그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럴 때 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응축된 기운이 자죠. 가장 밖으로 펼쳐져 있는 기운 오죠. 그게 서로 부딪혔습니다. 수는 아래로 흐르고 화는 위로 타죠. 그러니까 수는 이렇게 흐르고 화는 위로 오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화 기제라고 하고 위에 화가 있고 밑에 수가 있으면 화는 위로 올라가고 수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거 화수미제라 그러죠. 우리나라 태극기는 어떻게 그려져 있나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위가 붉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위가 붉은색이고 밑에가 푸른색이죠. 안 만나진다. 태극기가 잘못 그려졌다는 이론도 있어요. 예. 자, 수는 아래로 흐르고 화는 위로 타오르니 이는 곧 분리, 이별, 사직, 갈등, 소송, 분쟁, 추락, 자천, 낙마, 낙향 등이다. 이 떨어지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하극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어떤 겁니까? 추락, 낙마, 낙향 이런 것들이 그죠? 예. 그리고 분쟁, 다투는 거 이런 것들은 예. 전체적으로 다 충에는 적용이 되지만 이렇게 좌우충, 아래 위의 충은 하극상의 의미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이 수하의 충은 우리가 하도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충이 되고 그죠? 목하의 충은 이런 형태가 되죠. 이 아래 위라는 거는 이미 계층이 생긴 거고 이건 계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은 정신적인 충이고 좀 큰 충이라고 하면 이거는 세세한 잔잔한 일로 다투는 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역상으로는 수와 기재계라서로 교차되고 걷느니 연애도 잘하고 잘 어울리고 금방 달아오르고 수국하여 금방 식는다. 사주에 좌우충이 있으면 사람들과 교제는 많으나 갈등도 많다. 그죠? 또 만나고 헤어지기가 반복된다. 이별도 잘하고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자, 좌우충 좀 기억해 놓으세요. 뭐 달달달달 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분위기 느낌만 이렇게 알고 반복되어 가면 돼요. 자, 좌우충 하늘의 태양이 호수로 환하게 밝히고 있는 상이다. 눈에는 매우 총명하나 늘 반대편의 최고를 바라보니 항상 투쟁과 분쟁, 마찰을 통해 쟁취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분쟁이 많은 환경, 보험, 법률, 채권 이런 것들이 분쟁이 많은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만물의 시작과 결실을 열어주는 것으로 미토가 축토를 충한다. 자, 충미충을 얘기하고 있죠. 자, 만물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제 곧 시작되기 전 단계였죠. 그죠? 축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했죠. 실사로 해서 이 얼굴에 유자인데 축은 꽉 끝까지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양기를 견디지 못할 때 그 단계가 되면 인이 되죠. 인의 단계에서 빵 치고 올라가는 단계인데 그거 바로 전 단계고 이 미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에서 시작해서 이 인묘진 사오미 가고 여기서 신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인과 신이 이렇게 반대되는 양운동의 시작, 목화의 단계의 시작점이고 그죠? 신은요 금수의 단계, 수축의 단계의 시작점이죠. 요렇게 되어 있는 바로 전 단계들입니다. 이 축과 미는요, 그죠? 예, 얘는 완전히 응축돼 갖고 있고 얘는 완전히 늘어져 있는 자리죠. 예, 이 완전히 응축돼 갖고 응기가 꽉 차 있으면 음인 여자가 잘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써요. 양인 남자가 잘 쓰고요. 여기는요 완전히 늘어졌죠. 양인 남자 잘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써요. 음인 여자가 잘 써요.
음양은 항상 좋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물의 생장을 열어주고 충을 해가지고 반대로 축토가 미토를 충하여 만물의 수렴을 열어준다. 축토가 미토를 충해줘가지고 얘가 움직여서 이렇게 결실 과정으로 가도록 해준다는 의미죠. 자, 이 충이충은 토충, 붕충입니다. 그죠? 네, 붕충입니다. 자, 만물의 중심에서 조절하고 제어하는 작용. 그래서 법무, 조정과 같은 일이 많다. 이게 이제 충미충은 수라고 같이 나중에 들어가면 형사라고 같이 엮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꼭 법무도 있지만 조정도 있지만 세무도 있고요. 이 치과 의사들도 많아요. 법률하고도 관계되고 뭐 그렇죠. 자, 축가미는 천을기인이다. 이 천을기인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갑무경이 축가미에서 천을기인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갑무경이. 그리고 이 천을기인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본동갑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데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거기서 차용해서 쓰는데 천을기는 양기가 있고 음기가 있어요. 그것도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동지부터 일양이 시생하고 그죠? 동지부터 이제 양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음이 시생해서 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양돈, 음돈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데 양천을기인, 음천을기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삼명통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설명들이 쭉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제가 그 천을기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변반 선생님들한테 한번 양기, 음기를 설명했더니 복잡하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잘 그냥 안 합니다. 그냥. 근데 관심 있으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글자로 음양의 짝을 채우니 귀인성에 속하여 공직자 중에 충미충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될 경우가 천을기인이 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우리가 신살은 후용한다, 뒤에 쓴다. 근데 천을기인은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죠. 자, 자체로 삼형살이 되어도 의료, 의학 분야, 총칼을 다루는 높은 신분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축미가 축술미, 축술미 사명이죠. 그래서 축이 술을 형하고 술이 미를 형하고 미가 축을 형하고 이런데 이 축미는 형보다 충으로 읽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삼형살이 되었을 때는 생사 여타를 가지는 의료, 의학, 총칼을 다루는 분야, 뭐 궁, 검, 경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자, 인신충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목을 시작하는 자리, 그러니까 양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춘을 기준으로 나누면요. 목화의 운동이죠. 그 다음에 신은요. 금수의 운동이잖아요.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입충과 입추가 부딪히는 그죠. 자, 동서의 충이다. 약간 완전한 정동원 묘후죠. 여기 윤대 그죠. 동서이충이다. 인은 우리가 간방이라고 하죠. 원래 축간인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미곤신 여기 곤방이라고 합니다. 신방이 그죠. 자, 그래서 신시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우리 보통 신시 하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3시부터 5시까지 그죠. 인시는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여기는 이제 나누면 15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해가 지기 시작한다. 자, 이는 성장이고 시는 쇠퇴다. 수축이다. 새벽과 저녁의 기온이 충돌한다. 결실을 맺기로 하는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종혁이라고 하잖아요. 열매가 열기를 더 이상 발산하는 것을 멈추고 열매가 이제 익어서 안이 단단해지기 시작하죠. 자, 역말살의 직업과 인연이 많다. 왜 그런가 하면 인과 신, 그 다음에 사와 해는 전부 역마의 충이 됩니다. 그죠? 역말살은 제가 얘기했죠. 지살과 구분해야 되고 또 인신사에는 12신살에서 역마지살, 그 다음에 급살, 망신살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지 기준으로 하든 연지 기준으로 하든 기준을 잡고 역마를 잡아야지 뭐 사주에 인신사회가 나오면 전부 역마다, 좌우명가 나오면 전부 도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 운수업, 항공업, 철도, 통신, 도로공사, 토목공사 전부 금목하고 역마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죠? 삼형사에 해당한다. 여기 어떻게 해요? 인사신이 되죠. 나중에 인사신이 사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처, 시기, 질투, 역마, 교통사고, 손발 이상, 신이 강하면 인정이 없고, 얘는 을을 얘기하니까 그죠? 이는 뭡니까? 목이죠. 그러니까 근극목을 하니까 인정이 없다는 말이죠. 인이 강하면요, 의리가 없다. 얘가 의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신충이 있으면 그냥 인의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둘이가 충에서 둘 다 상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인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강해갖고 얘를 완전히 꺾으면 인정이 없다고 하고, 얘가 강해서 얘를 건드리면 의리가 없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했었죠. 사주에 인신충이 있으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근골, 뼈, 근육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묘유충, 인신충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인신충은 특히 역마에 관한 일들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역마라고 하면 뭡니까? 차사고죠. 차사고, 교통사고, 교통수단에 관한 사고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신은 도로고 철도다. 신중의 임수가 아래로 있기 때문에 도로, 백길, 지하철 이런 것들이 신의 물상이 나온다. 얘기를 하죠. 이 물상론은 참고는 여러분들 꼭 할 필요는 있어요. 할 필요는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막 그 매몰돼 갖고 뭐 그림을 그려놓고 그 뒤에 해석을 못하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물상론은 통변을 해놓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목이다. 목은 바람이다. 그렇죠. 우리 특히 근데 바람을 얘기할 때는 을목을 얘기해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이세 을자, 예술, 소식, 뭐 여행 이런 걸 얘기를 하죠. 또 이 바람은 본래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는 축간인 간방에 있거든요. 축간인 인방이 간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진방이 또 있어요. 진손 간묘월이라고, 간묘월. 그 다음에 진손사방이 있는데, 진손사방 이게 손방이라고 하는데, 이 방향이 결혼, 교역 뭐 이런 교역의 방향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방향을 우리가 바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본래 이제 목 자체가 바람이죠.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오행 중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목밖에 없죠. 이 살아있는 생명체 목은 움직이니까, 움직이면 바람이 생기는 거죠. 예. 자라면서 움직이면 바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죠? 살아있다는 증거. 예. 그래서 뭐 바람이라고 하긴 합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용이다. 예. 인중병화, 도로의 자동차고 항공이다. 뭐 하여튼 좀 그렇네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신은 쇠하고 관계되는 거고, 이는 목하고 관계되니까 이게 우리가 토목, 건설, 뭐 철제 공사 뭐 이런 것들도 연결시키고요. 예.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자동차 또 되고. 자, 묘유충입니다. 묘유충. 묘유충은 왕제의 충이다. 매우 격렬하다. 원수의 충이라고 한다. 이 좌우충, 묘유충이 다 그런 형태인데, 얘는 아까 그랬죠. 이 아래 위 상하간의 충인데 이 수평의 충이죠. 아주 둘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성급하다, 격렬하다, 장성살이다. 장성살이라는 게 좌우묘유가 전부 왕지에 해당되니까 이거 왕지가 11신살로 장성이거든요. 자, 도화살이다. 이거는 이제 11신살로 연살에 해당돼요. 연살. 좌우묘유가 전부 도화다 이렇게 하는데 띠하고 띠를 기준으로 하든 일을 기준으로 하든 하나의 기준을 잡고 봐야 됩니다. 사주에 있다고 무조건 도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욕이나 외세적 욕심이다. 너무 강한 충돌이라 회복 불가능하거나 치유가 어렵다는 의미도 있다. 자, 이게 이제 하나가 완전히 부러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묘는 지장간에 을목밖에 없죠. 유는 지장간에 신금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깨질 확률이 굉장히 큰데 자, 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무병갑이라는 글자가 있죠. 신은요, 임경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경충을 해도 이 경금이 이게 병화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임수는 이렇게 무토는 또 이렇게 서로 이래 그걸 하면서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고 또 이게 성패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드러나 있는 곳에서는 금극목이지만 안에 내부적인 모양에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묘유는 이게 지장간이 딱 단순하기 때문에 천간의 얼신충처럼 확실한 그런 모양들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지지에서 합이나 뭐 이런 육합이나 이런 간섭자에 따라서 또 충이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있어요. 자, 묘유충 수평적 충돌이다. 아까 제가 수평적이라고 했죠. 좌우충은 수직이고, 그죠? 수평적 관계의 사람, 결과 강한 마찰, 특히 부부관계, 친구, 친인척, 실리와 관계된 일이다. 물불 안 가리고 경쟁한다. 음기들 간의 충돌이고, 작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 까다롭고 좀 이러다. 아까 좌우충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적인 거고, 아래 위의 충이니까, 제가, 그, 하극상 뭐 이런 것들도 얘기했죠.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짜잔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부딪히는 관계다. 왜? 동등한 관계에서 수평 관계에서 부딪히는 충처럼 모양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들을 가진다. 진술충, 진은 수의 묘지다. 누구의 묘지요? 임수의 묘지입니다. 그죠? 술은요, 누구의 묘지? 병화의 묘지입니다. 병화의 묘지. 묘지다. 묘지 또는 우리가 고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진에 가두어진 은기는 술을 만남으로 해서 술을 만남으로 해서 다시 생명이 어렵고 술에 가두어진 양기는 이 병화죠. 얘는 진을 만남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모양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진술충미는 제가 이제 이 묘지라고 했고 이 고지라고 했는데 묘지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열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지는 창고라는 의미는 넣었다가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열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고서에 보면 이걸로 이제 계속 시끄럽습니다. 같은 책에서도 다르게 적혀 있고 뭐 이렇게 개고론이 있는데 이제 진술충미는 이게 사고지기 때문에 충을 해가지고 창고를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논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도 강의나 이런 것 대부분 보면 이 진술충미는 충에서 개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틀렸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술충미는 토가 동한다고 했죠. 진술충미에서 봉기인 토는 확실하게 섞이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일주라고 하면 목일주가 진술충미를 재성으로 쓰잖아요, 그죠? 재성으로 쓸 때 얘들이 충을 일으키게 되면 재성으로 쓰는데 이 목일주들이 진술충미의 충이 일어나게 되면 재의 형태가 바뀌겠죠. 그렇지만 이 재성은 강화가 되거든요. 창고를 열은 효과가 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또 수일간들이 이 진술충미를 관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관으로 쓰고 있는 관성으로 쓰고 있는데 이 진술충미가 되면 보직이 바뀐다든지 명암이 바뀐다든지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일간이 이 수를 재성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진토가 수의 고장지죠. 근데 이게 진술충이 와가지고 이 개고를 해야 이 토일간이 이 수를 진토에 들어가 있는 고장지에 들어가 있는 임수를 꺼내서 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 개고가 안 돼요. 진술충이 일어나면요 토가 동해서 토가 강해지죠. 그러면 이 진중에 있는 임수는요, 열리자마자 토극수를 당하면서 깨져 버린다니까요.
먼서요. 이 무토가 일간이 무토기토가 이 진토가 충을 맞아서 깨졌을 때 쓸 수 있느냐?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이 계보로는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틀렸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모든 것들은 충에서 계보되면 다 쓴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고서에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논문도 이걸 하나 낸 게 있는데 이 고서별로 이렇게 같은 책인데도 계보를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그때 연애자평이었을 거예요. 연애자평이라는 게 연원과 연애가 합본된 책이거든요. 삼명통에도 그렇죠. 삼명통에도 백과사전 같은 책이기 때문에 이게 만요고 선생이 유고 선생이 전부 그 당시에 있는 명리 이론들을 끌어모아서 자기가 정리를 해서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낸 책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장소마다 다르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왜? 그 만요고 선생이 그 삼명통해를 전체를 다 적은 게 아니고 만요고 선생은 모아가지고 그 당시 그 명리 이론을 전부 모아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감명을 해보고 임상을 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진은 절대 그러니까 진술충미에서 술을 진토를 열어가지고 개보를 시켜서 쓴다. 술토로 충을 해가지고 열어서 쓴다. 100% 거짓말입니다. 제가 임상도 해봤고요. 제가 용띠거든요. 예, 토일가 아니고 절대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러면 자평진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평진전에서 심여점 선생은 제가 방금 한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수일간일 때 관성을 쓴다든지 목일간일 때 재성으로 쓸 때 토가 강화되니까 쓸 수는 있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진술충미의 붕충은 심여점 선생은 딱 한마디 토가 동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안에 복잡하게 지지관계들은 언급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진술충. 자, 극단에서 극단을 이어주는 모습이다. 끝과 끝을 이어주는 열차 기관장. 이를 뽑고 심는 치과의사. 충미충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치과의사라고 그랬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진술충미가 우리가 토를 가색이라고 하죠. 가색이라는 게 심고 뽑고 하는 모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의사들이 이빨을 심고 뽑고 하는 모양하고 똑같죠. 그래서 진술충미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친 사람들이 쉬어가는 여간, 호텔 등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근데 이 진술충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12운성에서 어디에 속한다고요? 12운성에서 쇠지, 묘지, 관대지, 양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여관 호텔 같은 경우는 쇠지가 될 수 있고요. 묘지도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예. 그리고 또 이 쇠지, 묘지, 관대지, 양지들이 다 12신살로는 뭐 화개살, 월살, 반한살, 천살 이런 식으로 섞여서 들어가겠죠. 그런 의미들을 가지니까 이 진술충미에서 글자들이 가지는 의미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12운성으로 많이 풀어내죠. 전형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술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술토는 화의 고장지잖아요. 화려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화계다, 담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백화점 되잖아요. 백화점. 그죠? 그리고 또 정보의 보고 우리가 인터넷 또 술토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굉장히 밝은 화기가 들어가 있는. 또 이거 우리가 화로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죠? 뭐 보일러 시설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 해서 미토는 그러면 전형적인 걸로 뭐냐? 도서관 됩니까? 우리가 물상으로 이 미토를 뭐 골프장, 야구장, 뭐 잔디밭 이런 것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묘의 모양으로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목이 인묘했잖아요, 그죠? 목은 종이죠. 그게 꽉 모여 있는 곳 도서관이죠. 이쪽은 전자도서관이고 이거는 그냥 도서관이고 됩니까?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여관 호텔도 그런 의미입니다. 쉬어가는 곳. 이제 신고 뽑는 거는 진술충미가 가지고 있는 가색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좀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지금 30분 돼버렸네요. 이 진술충 다시 설명하든지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